청소부는 회의실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30년 전 그 회의실의 첫 도면에 직접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 대성물산 그룹 연수원 본관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명진은 손끝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두어 번 깜빡이다 켜졌고 밤새 식은 대리석 테이블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마른 걸레를 쥔 손바닥의 온기가 그 위를 지나가며 잠깐 남았다가 이내 쓸쓸히 사라지곤 했지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해외 투자 계약 서명식이 열리기로 했거든요. 1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상석 앞에는 붉은 표지의 계약서 원본이 이미 무게감 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명진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서류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표지 둘레의 먼지만 조심스레 닦아내고 걸레를 접어 카트에 걸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6시간 뒤 회의 시작 10분 전 감쪽같이 계약서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노태율 상무의 싸늘한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출입 기록이 프린터에서 차갑게 밀려나왔지요. 새벽 5시 12분 미화반 서명진. 명진은 그날따라 아직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 들어올 미화원 인수인계 일정을 맞추느라 탈의실에 남아 목록을 정리하던 참이었거든요. 잠시 후 명진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로 불려나왔습니다. 가방을 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보온병 하나, 반으로 접힌 손수건, 도수 높은 돋보기, 청소 카트까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세제통이 대굴대굴 굴러가 누군가의 반짝이는 구두 앞에서 멈췄습니다.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3세 굽은 등을 곧게 편 채 평생을 함께해온 자기 물건이 남의 손에 마구 뒤집히는 것을 끝까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상무님, 아직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육 담당 고아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누구도 그 작은 소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을 하나씩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서기 전 벽에 걸린 창립 기념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젊은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그 오른쪽 끝만 유독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당당히 서 있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명진은 소매자락으로 유리를 조용히 한번 닦았습니다. 사라진 건 계약서 하나만이 아닙니다. 혼잣말처럼 낮았지만 정문 쪽에서 그 말을 들은 경비원의 얼굴이 사정없이 굳었습니다. 주상호였습니다. 그는 명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근무일지를 펼쳐 그날 날짜 옆에 깊고 짧은 선 하나를 조용히 그어두었지요. 같은 시각 시내의 한 허름한 병실, 산소 마스크를 쓴 늙은 회장이 무릎 위에 창립 앨범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다 한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창업주 백인수 회장의 마른 입술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서명진. 아직도 그 사람이 회사에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마음의 쉼표를 찍어가는 시간, 인생극장 쉼표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어떤 풍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저녁밥을 지으시다가 아니면 분주했던 하루를 끝내고 버스 창가에 기대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년 동안 고스란히 지워져야만 했던 한 사람의 뜨겁고도 시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그 새벽으로부터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명진의 하루는 밤 10시에 시작됐어요. 연수원 뒷문 옆 미화반 탈의실에서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이름표를 왼쪽 가슴에 다는 것으로요. 이름표에는 미화반이라는 글씨만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서명진이라는 세 글자가 있었지만 그걸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죠. 명진은 집이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 방 하나짜리 반지하였어요. 냉장고에는 반찬통 3개가 전부였고 그중 2개는 김치였습니다. 명진은 매일 같은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 나왔어요. 20년 넘게 쓴 물건이라 겉면의 꽃무늬는 이미 다 벗겨져 있었죠. 밤 11시 명진은 3층 강의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책상 안으로 밀어넣고 칠판 지우개를 털고 바닥을 닦았어요. 늦게까지 남아있던 직원들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좀 치워주세요. 명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종이컵 10대 개와 도시락 껍질이 회의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애초에 그런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명진은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다만 종이컵을 하나씩 포개면서 안에 남은 커피를 따로 모아버렸습니다. 그래야 봉투가 새지 않거든요. 30년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 시간에 유일하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교육 담당 고할인이었어요. 29, 입사 2년 차. 할인은 명진을 볼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명진도 당황했죠. 저한테 그러실 것 없어요. 저희 엄마가요, 학교 급식실에서 20년 일하셨거든요. 할인은 그렇게만 말하고 웃었습니다. 명진은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지하 기계실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순환 펌프가 멎으면서 4층까지 온수가 올라가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국제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설팀 야간 근무자는 도면을 펼쳐놓고 진땀을 흘렸죠. 이 도면에 없는 라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명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설팀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준공 후에 증축하면서 우회 배관을 하나 냈어요. 기계실 서쪽 벽 뒤에 점검구가 있습니다. 거기 밸브를 반바퀴만 돌려보세요. 직원은 반신반의하며 벽을 더듬었습니다. 페인트로 덮인 철제 뚜껑이 정말 손끝에 걸렸어요. 밸브를 돌리자 배관 안에서 물이 밀려가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3분 뒤 4층 온수가 돌아왔습니다. 시설팀 직원이 명진을 돌아봤어요. 아주머니, 이걸 어떻게 아세요? 오래 다니면 알게 돼요. 명진은 걸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긴, 여기 10년 넘게 계셨다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30년 전 그 배관을 어디로 낼지 밤새 도면을 놓고 다퉜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죠. 새벽 2시 명진은 1층 로비를 닦았습니다. 로비 벽에는 창립 기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30년 전 여름 지금은 헐린 구간 앞에서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흑백 사진입니다. 명진은 늘 그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사진의 오른쪽 끝은 유독 하얗게 떠 있었어요. 세월의 바랜 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빛이 고르게 먹은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네모나게 색이 빠져 있었거든요. 액자 유리에 가까이 얼굴을 대면 종이가 한 겹 덧대어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사람 하나를 오려내고
그 자리에 배경을 이어붙인 거예요. 명진은 소매자락으로 유리를 닦았습니다. 손등이 유리에 닿자 차가웠어요. 유리 뒤에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요. 정문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한번 스쳤습니다. 경비원 주상호였어요. 66, 이 연수원에서 15년째 야간 경비를 서는 사람입니다. 상호는 로비 입구에 멈춰서서 명진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명진도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르지 않았어요. 상호는 순찰일지에 시간을 적고 반대편 복도로 걸어갔고 명진은 하던 대로 유리를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다 합쳐도 20마디가 되지 않았죠. 퇴근길 명진은 탈의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달아 모서리가 둥그러진 갈색 업무 수첩입니다. 겉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을 펼치면 날짜만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1996년 9월 12일, 1997년 3월 19일, 1998년 8월 4일. 그 옆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 하나씩이 붙어 있을 뿐 문장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명진은 수첩을 펴서 한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다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사물함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 수첩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진의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같은 시각 3층 전략기획본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노태율 상무는 창립 30주년 기념관 재정비 자료를 넘겨보다가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초기 창립 참여자 명단이었어요. 잉크가 번진 등사본 위 12번째 줄에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노태율은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연수원 미화반에 서명진이라는 사람 있죠. 신원 조회 좀 해봐요. 인사팀장은 다음날 오후에 돌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입사일이 15년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전 기록이 없습니다. 경력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비어 있습니다. 노태율은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고아린이 그 대화의 끝자락을 들었어요. 하리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며칠 전 지하 기계실에서 도면에 없는 배관을 짚어내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명진은 연수원 뒤뜰의 창립기념비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화강암 비석에 창립 참여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명진은 손끝으로 비석 표면을 훑었습니다. 12번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손끝이 멈췄죠. 그 자리만 글자가 갈려나가 매끈했습니다. 하지만 밤이슬이 내려앉은 돌 위로 갈아낸 자리에 얕은 호매만 물기가 다르게 고여 있었어요. 회계 모양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명진은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돌은 차가웠고 손바닥은 따뜻했어요. 지운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바람이 은행나무 잎을 한 차례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명진은 손을 거두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사물함 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물쇠 걸쇠 부분에 새 흠집이 나 있었어요. 은색 쇠가 긁혀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명진은 문을 열어 안을 살폈어요. 여벌 작업복이 반대 방향으로 접혀 있었고 낡은 우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명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누군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했죠. 같은 날 아침 인사팀 사무실에서는 실무자가 전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뒤에서 물었어요. 찾았어? 팀장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30년 전 인사 기록이 어젯밤 자정 무렵에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는 지금의 본관 대신 2층짜리 구간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연 첫해 1996년이었어요.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일했습니다. 선풍기 한 대가 좌우로 돌면서 책상이 서리를 들썩였고 사람들은 그 종이를 손바닥으로 눌러가며 회의를 했어요. 서명진은 그때 33이었습니다. 해외 사업팀에서 유일하게 계약서, 원문을 직접 읽고 쓰는 사람이었죠. 명진은 밤을 자주 새웠습니다. 사전 2권과 계산기 하나로 조항을 한 줄씩 뜯어보고 여백에 연필로 메모를 달았어요. 창업주 백인수는 그런 명진을 신뢰했습니다. 서대리, 자네가 읽고 괜찮다면 나는 서명하겠네. 48배 백인수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명진은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무겁다는 게 나쁜 느낌만은 아니었죠. 감사실에는 주상우가 있었습니다. 36, 창업 때부터 백인수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상우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만 서류를 볼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한 자리씩 짚어 내려가는 버릇이 있었고 그 손가락이 멈추면 반드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회사는 첫 해외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구간 앞마당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누군가 카메라를 가져왔고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섰습니다. 명진은 오른쪽 끝에 서 있었어요.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세는 사이 백인수가 뒤에서 명진의 등을 툭 쳤습니다. 자네가 가운데로 가야지. 저는 여기가 편해요. 그렇게 찍힌 사진이 지금 로비에 걸려 있는 그 흑백 사진입니다. 그때부터 3년이 회사의 전성기였어요. 직원이 100명을 넘었고 구간이 좁아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당에 들여놓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웃었어요. 균열은 아주 얇게 시작됐습니다. 1998년 여름 명진은 2차 계약 실무를 맡았어요. 상대 측이 요구한 기술 사양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직 회사 내부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공정 수치가 상대 측 초안에 이미 적혀 있었던 거예요. 소수점 아래 자리까지 똑같았습니다. 명진은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지직거렸고 책상의 선풍기는 꺼둔 채였어요. 명진은 지난 2년치 자료 반출 대장을 처음부터 넘겼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죠. 특정 날짜마다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자료가 반출되고 있었습니다. 반출 사유란은 늘 비어 있었고요. 그 이름은 백정식이었습니다. 백인수의 동생이자 당시 전무였어요. 명진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옮겨 적었습니다. 내용은 쓰지 않았어요. 날짜와 기호만 적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근무 기록으로 보이게요. 그게 명진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명진은 감사실 문을 두드리기로 했어요. 백인수는 3차 계약 때문에 독일에 나가 있었고 돌아오는데 열흘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명진은 기다리지 않기로 했죠. 상호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돌아오면 정식으로 올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제출한 자료 봉투가 이틀 뒤 다른 내용으로 돌아왔어요. 반출 대장 사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진이 상대 측 담당자와 주고받은 팩스 사본이었어요. 날짜가 교묘하게 잘려 있었고 문맥이 드러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기술 사양을 밖으로 넘긴 사람은 명진이었습니다. 임시감사회의가 열렸어요. 명진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 앞에 붙은 단어를 들었습니다. 유출 의심자. 제가 반출 대장을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대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봉투에서 사라진 서류를 명진이 무슨 수로 꺼내 보이겠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백정식이 명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담배를 물지도 않은 채 손에 쥐고만 있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3차 계약은 끝이야. 형님, 20년이 그 계약 하나에 걸려 있어. 그럼 저는요. 백정식이 손안에서 담배를 한번 굴렸습니다. 자네 이름은 내가 반드시 돌려놓겠네. 계약만 끝나면. 명진은 그날 밤 구간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당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음 달 월급을 기다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찼고 손에 쥔 종이컵의 커피는 아직 따뜻했어요. 명진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사표를 냈고 아무에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2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날짜만 적힌 업무 수첩 하나, 그리고 2차 계약서 원본 한 부였어요.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었습니다. 명진이 실무 책임자였으니 보관 서명란에 이름을 쓴 사람도 명진이었거든요. 독일에서 돌아온 백인수는 명진을 찾았습니다. 이미 늦었죠. 계약은 무사히 체결됐어요.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로비에 걸린 창립 기념사진이 새 액자로 교체됐어요. 사람들은 액자만 바뀐 줄 알았습니다. 사진 오른쪽 끝, 한 사람이 서 있던 자리는 배경으로 이어 붙여져 있었어요. 창립 기념비의 12번째 이름도 그 무렵 갈려나갔습니다. 백정식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노태율 상무는 대표이사실 문을 닫고 들어섰어요. 백도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45, 창업주 백인수의 조카이자 백정식의 아들이었죠. 연수원 미화반에 서명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산 기록은 어젯밤에 정리했고요. 백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2번 두드렸어요. 30년 전 기록은 그게 전부인가. 연수원 기념관 창고에 원본 문서고가 남아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정비하면서 정리해. 오래된 종이는 습기 먹으면 곰팡이가 슬어. 노태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의 표정에 옅은 웃음이 스쳤어요. 같은 날 저녁, 시내 병원 특실. 백인수는 간병인에게 벽장 위 상자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숨을 고른 뒤 마른 손으로 낡은 창립 앨범을 펼쳤어요. 첫 장에 그 흑백 사진의 원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려지지 않은 원본이었죠. 오른쪽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좁고 웃는 게 어색해 입술만 살짝 올린 33의 얼굴이었어요. 백인수의 손끝이 그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아이를 찾게. 간병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눈꼬리를 따라 물기가 한 줄 흘러내렸죠. 그날 밤 연수원 기념관 창고에서는 경비원 주상호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서고 철제 캐비닛 3번째 칸에서 상호는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어요. 창립 당시 원본 앨범이었습니다. 상호는 그것을 작업복 안에 넣고 캐비닛을 원래대로 닫았어요. 그리고 자기 경비실 책상 및 바닥재가 들뜬 자리에 앨범을 밀어 넣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고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은 숨을 죽인 채 뒷걸음질을 쳤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죠. 이튿날 아침 할인은 인사기록을 다시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어요. 어젯밤 지워진 기록은 한 사람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감사실 책임자의 이력도 같은 시각에 함께 사라져 있었거든요. 하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지운 사람이 있다면 지워지는 걸 알고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30년을요. 회장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경찰차는 사이렌을 켜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서명식이 무산된 지 6시간 만이었어요. 계약 상대 측은 오후 비행기로 돌아갔고 회사는 그날 저녁 정식으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죄명은 절도 및 업무방해였죠. 연수원 1층 상담실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 2사람이 마주 앉았고 명진은 회색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새벽에 출근한 옷을 아직 갈아입지 못했거든요. 오전 5시 12분에 국제회의실 출입하셨죠? 네. 체류 시간이 14분입니다. 청소하는데 그렇게 걸립니까? 그 방은 그 정도 걸려요. 명진의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나왔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형사가 오히려 잠깐 명진을 들여다보았죠. 압수는 그날 밤에 이뤄졌습니다. 미화반 사물함과 명진의 가방, 그리고 입고 있던 작업복까지 목록에 올랐어요. 명진은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어 접었습니다. 여경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갈색 수첩이 나왔습니다. 명진의 어깨가 그 순간 처음으로 굳었어요. 손끝이 저절로 앞으로 나갔다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사를 7번 하고 병원에 2번 실려가고 겨울마다 연탄을 갈면서도 그 수첩만은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여경이 비닐봉투에 수첩을 넣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봉투가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진은 입술을 안으로 말아 물었습니다. 눈은 감지 않았어요. 그저 봉투에 붙은 번호표를 글자 하나까지 외우려는 사람처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수첩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날짜요. 형사가 수첩을 든 봉투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무슨 날짜입니까? 제가 기억해야 할 날짜입니다. 형사가 볼펜을 놓았어요. 상담실 창밖으로 연수원 뒷마당의 은행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명진은 무릎 위에 올린 2손을 가만히 포개어 놓았어요. 손등의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기사는 다음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익명의 회사 관계자 말을 인용한 기사였어요. 창립 30주년 서명식 무산, 유령 용의자는 야간 미화 담당 60대 여성. 기사에는 명진의 얼굴이 모자이크로 처리된 채 실렸습니다. 그런데 작업복 가슴의 이름표는 흐리게나마 읽혔어요. 노태율 상무는 그날 아침 회의에서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회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은 지켜야죠. 말은 점잖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람. 그 밑으로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죠. 연수원 복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명진은 조사 중이라 근무에서 배제됐지만 사물함을 정리하러 한번 들어와야 했어요. 명진이 복도를 지나가자 이야기를 나누던 직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벽 쪽으로 몸을 붙였고 다른 한 사람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는 척했어요. 며칠 전까지 아주머니 여기 좀 치워주세요 하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명진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다만 탈의실 문을 닫고 나서 이마를 문에 잠깐 기댔습니다. 철문이 서늘했어요. 그 복도 끝에 고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서명식 당일 새벽 명진의 출입 기록은 5시 12분부터 5시 26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사라진 걸 확인한 시각은
그로부터 6시간 뒤였어요. 그 6시간 동안 그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리는 시설팀에 CCTV 열람을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난처한 얼굴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게요, 그 시간대만 안 나와요. 고장인가요? 고장이면 통째로 안 나오죠. 이건 앞뒤는 멀쩡한데 딱 그 구간만 없어요. 삭제된 겁니다. 누가 삭제할 수 있는데요?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본부장급 이상이요. 저희 같은 실무자는 조의 권한만 있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같은 시각 지하 2층 기계실 옆 방제실에서는 경비원 주상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건물의 배선을 순찰해 온 사람이었어요. 상호는 안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제실 구석 렉 하단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백업 장비가 있었거든요. 3년 전 시스템을 교체할 때 예산 문제로 철거하지 않고 남겨둔 물건이었죠. 상호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케이블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원 표시등에 아주 희미한 초록빛이 살아있었어요. 메인 서버에서 지운 자료가 이 낡은 기계에는 1시간 늦게 복제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상호는 이동식 저장 장치에 파일을 옮겼어요. 진행 막대가 느리게 차오르는 동안 그는 문 쪽을 2번 돌아보았습니다. 복사가 끝나고 파일을 열어보려 했을 때 화면에 창이 하나 떴어요.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상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어요.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이었죠. 이 파일들을 30년 전 규격으로 묶고 잠근 사람이 누구인지 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 명진은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밥솥에는 아침에 안친 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진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사표를 내고 나오던 날에도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33이었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어머니는 이유를 묻지 않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왔고 명진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죠. 명진아, 내가 안 한 일이면 언젠가는 밝혀진다. 어머니, 그 언젠가가 너무 늦으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명진의 손등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명진은 눈을 떴습니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복 차림의 주상호였어요. 15년 동안 20마디를 나눈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상호가 저장 장치를 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방제실 백업에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 로그도 같이요. 명진은 그것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암호는 서 대리님만 아십니다. 3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명진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어요. 압니다. 그럼 지금은 안 됩니다. 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진은 저장 장치를 상 가운데로 조금 밀어놓았어요. 이걸 지금 열면 잘못한 사람 하나가 옷을 벗고 끝납니다. 지워진 이름은 그대로 지워진 채로요. 30년입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까 나흘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명진 쪽으로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30년 전 감사실에서 서류를 받아들 때 하던 그 인사였습니다.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상호는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고할인이었어요. 할인은 손에 CCTV 열람 요청서 사본을 쥐고 있었습니다. 명진의 집을 찾아온 거였죠. 할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증거가 있으시면 왜 지금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온 회사가 선생님을 도둑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진은 문가에 서서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목소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고 선생님, 진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주상호의 경비실은 3평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 접이식 의자 2, 그리고 벽에 걸린 순찰 노선도가 전부였어요. 새벽 1시 그 좁은 방에 3사람이 모였습니다. 상우가 낡은 노트북을 열었고 고아리는 무릎 위에 가방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죠. 저장장치 안의 파일은 2 덩어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열렸어요. 다른 하나는 암호 창이 떴습니다. 열린 쪽부터 확인했습니다. 먼저 나온 건 삭제 로그였어요. 30년치 인사기록이 언제, 어느 계정에서 지워졌는지가 초 단위로 찍혀 있었습니다. 삭제 시각은 서명식 나흘 전 자정 무렵이었어요. 계정은 전략기획본부 상무 노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의 삭제 권한을 임시로 열어준 승인자 칸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대표이사 백도현. 할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음 파일은 스캔 이미지였어요. 등사기로 밀어낸 종이 특유의 번진 잉크, 새로 쓰기 제목, 창립 참여자 명단이었습니다. 상우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12번째 줄에 3글자가 있었습니다. 서명진. 할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로 이름이 계속 내려갔고 18번째 줄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주상호.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복 차림의 노인이 화면 불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어요. 주임님, 아니 선생님은 초대 감사실 책임자였습니다. 상우는 그 말을 아주 짧게 했어요. 자랑도 변명도 아닌 오래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15년을 왜? 이 사람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우가 명진 쪽을 보았습니다.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종이컵에 보리차를 2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컵이 미지근했습니다. 3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1998년 자료 반출 대장의 일부였어요. 날짜와 사유란, 그리고 반출자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출자 이름은 백정식이었어요. 백정식이면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표이사님 아버님이시죠? 명진이 대신 말했어요. 조용했습니다. 할인은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잠깐 흔들렸어요. 29의 눈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믿고 들어온 자기 인연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언론에 넘기면 끝나요. 오늘 밤에라도요. 고 선생님. 명진이 할인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사는 죄가 없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 안에 지금 80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침마다 도시락 싸서 나오고 저녁에 애들 학원비 걱정하죠. 죄 지은 건 사람 셋입니다. 그 셋을 치자고 800명 밥그릇을 엎으면 그건 저를 지운 사람들이 30년 전에 한 짓하고 뭐가 다릅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찰 노선도 위로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제자리에서 회사 안에서 끝냅니다. 명진은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암호가 걸린 그 덩어리였어요. 화면의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명진은 손을 대지 않았죠. 이튿날 고아리는 사내 윤리경영 창구에 정식으로 제보서를 올렸습니다. 이름을 익명으로 하지 않았어요. 교육지원팀 고아린 4번까지 다 적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2줄이었죠. 서명식 당일 국제회의실 구간 영상이 선택적으로 삭제되었으며 삭제 권한은 본부장급 이상에 한한다는 것. 접수 번호가 뜨는 순간
하리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놓지는 않았어요. 제보는 사흘 만에 내부 감사 착수로 이어졌습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회사가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대표이사실, 방제실에 구형 백업 장비가 남아있답니다. 노태율의 보고에 백도연의 볼펜이 멈췄어요. 철거해. 감사 착수 중입니다. 지금 손 떼면 노후 설비 정리야. 창립 30주년 안전 점검이라고 올려. 노태율이 방제실에 내려갔을 때 렉하단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케이블만 잘린 채 늘어져 있었어요. 노태율은 한참 그 자리를 내려다보다가 손등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기념관 창고에서는 다른 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30주년 재정비 작업으로 오래된 집기를 드러내던 중이었어요. 벽에 붙여둔 합판을 떼자 뒤에서 검은 철제 금고가 나왔습니다. 다이얼식 구형 금고였죠. 창립 당시 구간에서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소식은 1시간 만에 본사로 올라갔어요. 노태율은 그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2차 계약 원본이 저 금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보관 서명자가 당시 실무 책임자였고요. 노태율은 그 말을 감사팀 회의에서 했습니다. 문장은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30년 전에도 원본에 손 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금고 개봉은 이튿날 오전 기념관 앞 로비에서 공개로 진행됐어요. 감사팀장, 총무 노태율, 그리고 직원 50여 명이 둘러섰습니다. 할인도 서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죠. 상호는 정문 쪽 기둥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명진도 그 자리에 불려왔습니다. 조사 중인 신분이었지만 보관 서명자였으니까요. 기술자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금속이 서로 긁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30번쯤 돌린 끝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어요. 바닥에 얇게 먼지만 깔려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 봉투 하나 없었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없네하고 낮게 말했고 그 말이 사람들 사이로 번졌어요. 할인의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어요. 사흘밤을 꼬박 세워 모은 것이 저 빈 철제 상자 하나로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기둥 옆에 상호도 눈을 감았습니다. 노태율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보시다시피 비어 있습니다. 30년 전 원본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한 사람에게 물어볼 차례겠죠.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명진은 금고 앞으로 2걸음 다가섰어요. 허리를 굽혀 빈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바닥에 먼지를 한번 문질러 보고 다시 몸을 폈죠.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주 옅게 입꼬리만 조금 올라간 웃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웃는 사람은 명진 하나뿐이었습니다. 노태율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뭐가 우스우십니까? 예상했던 일입니다. 명진은 작업복 소매를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걸레를 든 사람처럼 로비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같은 시각 병실. 고아린이 보낸 봉투 하나가 백인수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창립 참여자 명단 스캔본과 삭제 로그 사본이 들어 있었죠. 노인의 손가락이 12번째 줄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이 하얗게 흐려졌어요. 내가 이 아이를 30년을 세워뒀구먼. 백인수는 간병인에게 옷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간병인이 만류했지만 노인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날 저녁 명진은 반지하 방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이불 밑에 낡은 보자기가 있었어요. 10겹으로 접힌 보자기를 하나씩 펴자 습기를 먹지 않도록 신문지로 싸맨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표지 오른쪽 아래에 보관 서명란이 있었어요. 만년필로 쓴 세 글자가 아직 선명했습니다. 명진은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종이는 서늘했고 손바닥은 따뜻했어요. 진짜 원본은 처음부터 그 금고에 없었습니다. 내부감사 중간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두 줄이었어요. 서명식 당일 국제회의실 구간의 영상이 선택적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삭제에는 본부장급 이상의 권한 승인이 있었다는 것. 다만 승인자가 누구인지는 감사보고서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확인 중이라는 문구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노태율 상무가 감사팀에 새 자료를 냈습니다. 30년 전 2차 계약서 원본 보관 대장이었어요. 보관 서명란에 서명진 세 글자가 만년필 필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금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원본의 보관 책임자가 지금 이 사건 피의자입니다. 30년 전에도 서류를 들고 나간 사람이 이번에도 서류 앞에 마지막으로 서 있었죠. 말은 조용했지만 방향은 날카로웠어요. 회의실 공기가 그 한마디로 기울었습니다. 명진은 이튿날 아침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경찰서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명진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어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형사가 서류를 넘기다 물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 성함이 자꾸 하셨습니다. 22년 됐어요. 형사가 잠깐 볼펜을 멈췄습니다. 명진은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겠어요. 그 시각 반지하 방에는 낯선 사람 둘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수도 점검이라는 말을 듣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두 사람은 장롱을 열고 이불을 드러내고 부엌 싱크대 아래까지 손을 넣었습니다. 서랍의 내용물이 방바닥에 쏟아졌어요. 골목 어귀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상호였어요. 상호는 계단을 두 칸씩 내려갔습니다. 66의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뭐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상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상호는 문틀을 붙잡고 버텼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은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 아니에요. 어제 발부된 영장 범인은 회사 사물함까지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멈췄어요. 상호는 카메라를 켜서 방안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주거 침입입니다. 두 분 얼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욕을 뱉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상호는 문틀에 기대숨을 골랐어요. 어깨가 얼얼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방바닥은 엉망이었어요. 장롱 맨 아래 칸에 이불이 반쯤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상호는 이불을 도로 접어 넣었습니다.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명진은 이미 사흘 전에 그것을 옮겨두었거든요. 30년을 지켜온 물건을 마지막 나흘 동안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표이사실 찾았나? 없었습니다. 백도연은 창밖을 오래 보았어요. 유리에 비친 얼굴이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오늘 퇴원했다는군. 노태율이 고개를 들었어요. 의사가 만류했는데도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지분관계 서류를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백도연의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두 번 두드렸습니다. 창업주 백인수는 여전히 최대주주였어요. 병으로 물러나 있었을 뿐 주식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사회 앞으로 문서 한 장이 접수됐어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
안건은 두 개였습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직무 관련 사항, 그리고 창립기록 원상 복구의 건. 소집일은 나흘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연수원에 닿은 건 그날 밤이었어요. 고아리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공고문이 뜨는 것을 보고 한동안 화면을 응시했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에는 창립기념비가 있고 그 옆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창립 첫 해에 심은 나무입니다. 30년 사이 둘레가 얼음팔로 한 아름이 됐죠. 그 나무 아래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명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어요. 산소통을 실은 이동식 거치대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인수 회장이었죠. 하리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섰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두 손으로 짚고 서 있었어요. 숨이 짧아 말 사이가 길게 벌어졌습니다. 자네가 여기 있었구먼. 네. 노인의 지팡이 끝이 젖은 흙을 한번 눌렀습니다. 몇 해나 됐나? 15년이요. 백인수의 어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떨렸어요. 내가 독일서 돌아왔을 때 자네가 없었네. 사람들이 그러더군. 스스로 나갔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믿는 게 편했으니까.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은행잎을 한 차례 훑고 지나갔어요. 자네 이름을 사진에서 지운 게 누군지 나는 5년 전에 알았네. 알고도 못 찾았어. 그때는 이미 내가 이 모양이었고 회사는 도연이 손에 있었으니까.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른 손등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어요. 미안하네. 명진은 그제야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등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밤이슬을 맞은 노인의 손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명진의 손바닥은 따뜻했어요. 회장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30년 동안 회장님 원망 안 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잠깐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제가 그날 침묵한 건 회장님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제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 그건 제 몫이지 회장님 몫이 아니죠.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몇 번 들썩였어요. 한참 뒤 백인수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네 자리를 되돌려 주겠네. 주주총회에서 내가 다 말하겠어.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노인이 눈을 떴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어른이 아랫사람 봐준 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해요. 3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명진은 은행나무 둥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껍질이 거칠었어요. 자리는 제가 돌려받겠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봐주세요. 백인수는 오래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무 뒤에 선 하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서요. 그날 밤 경비실. 명진은 상우가 건넨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암호 창이 떴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명진은 수첩을 꺼내지 않았어요. 수첩은 아직 경찰 압수물 보관함에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손끝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속으로 외운 숫자였거든요. 첫 번째 유출 정황을 발견한 날짜, 감사실에 봉투를 낸 날짜, 사표를 낸 날짜, 세 개의 날짜를 이어 붙이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 가득 파일 목록이 펼쳐졌어요. 1998년 자료 반출 대장 전체, 감사실 접수 원본, 그리고 봉투에서 바꿔치기 된 팩스 사본의 원래 형태까지. 상우가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눌렀습니다. 서대리님, 이걸 왜 지금까지? 열 대가 있어야 열리는 법이라서요. 명진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옆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주주총회 참석 신청서였습니다. 이름칸에 서명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죠. 같은 시각 본사 17층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태율은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상대는 30년 전 감사회의에 배석했던 퇴직 직원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전화를 끄는 노태율은 다음 서류를 폈습니다. 연수원 출입 통제 요청서였어요.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명진의 4번이 그 아래 찍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주주총회 당일 오전 8시부터였어요. 노태율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일 모든 거짓이 끝납니다. 그 문장을 노태율은 자기 뜻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연수원 뒷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에서 명진도 같은 밤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말하는 거짓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걸 아직 한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아침 하늘이 낮았습니다. 연수원 국제회의실은 6시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의자가 150석 놓였고 앞쪽에 이사회 좌석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창립 30주년 현수막이 벽면을 가로질렀어요. 회사가 처음 문을 연 자리에서 여는 총회였으니까요. 정문 출입 통제는 8시 정각에 시작됐습니다. 경비부스 모니터에 명단이 떴어요. 출입 제한 대상, 미화반 서명진. 사유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 그 명단을 처음 본 사람은 주상호였습니다. 상호는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근무일지를 폈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온 노트였죠. 상호는 그날 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신청자 서명진. 신청 접수 완료. 출입 제한 요청은 총회 소집 이후 접수됨. 상호는 펜을 놓고 부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총회 진행을 맡은 법무팀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신청자는 상법상 회사가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흘 전에 정식 접수했어요.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접수 번호와 시각이 찍혀 있었어요. 총회 소집 공고보다 하루 늦고 출입 제한 요청보다는 이틀 빨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통제 명단에서 빼겠습니다. 노태율이 그 사실을 안 건 9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한편 명진은 아침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작업복이 아니었어요. 옷장 안쪽에 걸려있던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첫 해외 계약 서명식에 입었던 옷이죠. 어깨가 조금 남았고 소매가 길었습니다. 그동안 몸이 줄었거든요. 명진은 거울 앞에서 옷깃을 2번 여몄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신문지에서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명진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에 김이 서렸어요. 손등으로 닦아내자 밖으로 회색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가방이 무거웠어요. 30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지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처음으로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원 정문 앞 9시 15분. 명진이 걸어 들어오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명진을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노태율이 계단 아래에서 명진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참석 신청했습니다. 노태율이 손바닥을 들어 계단을 가로막았어요. 조사 중인 신분이세요.
이런 자리에 서시는 거 본인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명진은 노태우를 올려다보았어요. 39의 얼굴이었습니다. 상무님, 그 말씀 30년 전에도 누가 저한테 했어요. 똑같이요. 노태율의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났어요. 이분은 정식 접수하셨습니다. 확인 끝났고요.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옆에 고할인도 서 있었어요. 할인은 참석자 명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될 만큼 세게 쥐고 있었죠. 명진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십시정각 총회가 개회했어요. 의장석에는 백도연이 앉았습니다. 그 옆에 이사들이 앉았고 뒤쪽으로 주주와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취재진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창립 30주년 총회라 원래부터 언론에 공개된 자리였거든요. 맨 앞줄 오른쪽 끝에 백인수가 앉았습니다. 코트를 무릎에 덮고 산소 거치대를 옆에 세운 채였어요. 회의장에 들어설 때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노인은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상정됐어요. 임원 직무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백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명식 무상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회사는 관련자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합니다. 말투가 매끄러웠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노태율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30년 전 보관 대장이 확대됐어요. 만년필로 쓴 서명진 세 글자가 스크린 가득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30년 전 원본 서류의 보관 책임자가 이번에도 서류가 사라진 방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그런데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70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뒤이어 또 한 사람이 들어왔고 그 다음 사람도 들어왔습니다. 모두 넷이었어요. 법무팀 직원이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주주 자격 확인됐습니다. 우리 사주 보유 퇴직자분들입니다. 맨 앞에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1998년 감사회의에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서기를 봤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서명진 대리가 제출했다는 자료가 팩스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봉투를 낼 때 봤어요. 그건 팩스가 아니라 대장 사본이었습니다. 두께가 달랐거든요. 그걸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때 42이었고 애가 2이었습니다. 회의장이 무거워졌어요. 그 대답에 아무도 다시 묻지 못했습니다. 명진은 자리에 앉은 채 노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증언이었습니다. 명진은 그 사람을 부르러 간 적이 없었죠. 상우가 사흘 동안 발로 찾아다닌 결과였습니다. 노태율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기억에 의존한 진술입니다. 증거가 아니죠. 기억이 아니라 기록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뒤쪽에서 났습니다. 경비복 차림의 노인이 통로를 따라 걸어 나왔어요. 주상호였습니다. 노태율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경비원이 여기 왜? 주주 겸 창립 참여자입니다. 상호가 명부 사본을 들어 보였어요. 법무팀 직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15년 동안 정문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받아주던 사람이었고 이름을 아는 직원조차 많지 않았죠. 상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 초대 감사실 책임자였습니다. 1999년에
제 이름이 창립 명단에서 지워졌고 저는 그의 회사를 나갔습니다. 15년 전에 경비원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할인이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회의장이 그 질문에 집중했어요. 상호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제가 그때 서류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사람이라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마지막에서 갈라졌어요. 그는 눈을 두어 번 깜빡이고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명진은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20마디도 나누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상호가 저장 장치를 법무팀에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삭제 로그가 떴어요. 삭제 시각, 서명식 나흘 전 자정, 실행 계정, 전략기획본부 상무 노태율, 권한 승인자, 대표이사 백도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앞쪽을 향했어요. 백도현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승인 절차는 실무진이 올린 대로 결제한 겁니다.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관 정비 명목이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문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삭제 대상에 인사기록 30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태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백도현 쪽을 한번 보았어요. 백도현은 노태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명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도 같은 장면을 봤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는 그 각도를요. 의장석에서 백도현이 말했습니다. 이 안건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안건은 2개입니다. 명진이 일어섰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뒤쪽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2번째 안건이 남았습니다. 창립기록 원상 복구의 건이요. 백도현의 손이 마이크 위에서 멈췄어요. 명진은 가방을 들고 통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감색 정장 소매가 손등을 덮었어요. 구두 소리가 회의장 바닥에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앞줄에서 백인수가 지팡이를 2 손으로 고쳐주었어요. 하리는 명부를 가슴에 안고 숨을 참았습니다. 상호는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며 마이크를 명진 쪽으로 조용히 돌려놓았죠. 명진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옷깃을 한번 여몄어요.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은행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요. 명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은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문지에 쌓여있던 물건이었어요. 표지 모서리가 닳아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명진은 그것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표지 오른쪽 아래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1998년 2차 계약서 원본입니다. 보관 서명자는 접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노태율이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그걸 지금까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보관 규정을 읽어보셨습니까? 명진이 표지를 넘겼습니다. 당시 규정은 실무 책임자 보관이 원칙이었어요. 저는 사표를 냈지만 보관 해제 서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수인계 서류가 없거든요. 30년 동안 저를 부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법무팀 직원이 규정집을 펼쳤어요. 잠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당시 규정 제11조입니다. 명진은 계약서 뒤쪽에 부속 문서를 펼쳤습니다. 화면에 확대돼 올라갔어요. 공정사양이 적힌 표였습니다.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숫자가 이어져 있었죠. 이 표는 사내 3사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감사실장, 그리고 저요. 그런데 1998년 8월 내질자 상대 측 초안에 이 숫자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명진은 다음 장을 올렸어요. 자료 반출 대장이었습니다. 이건 방제실 백업에서 나온 원본이에요. 반출자 서명란을 봐주십시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백정식.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앞줄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수첩에 적힌 날짜가 이 대장의 반출일과 하나도 빠짐없이 일치합니다. 그 수첩은 지금 경찰 압수물 보관함에 있어요. 제가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대조는 경찰이 해주시면 됩니다. 명진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장이 점점 짧아졌어요. 노태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건과는 별개예요. 계약서를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부터 밝혀야죠. 그 얘기를 하려던 참입니다. 명진이 노태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계약서는 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15년 청소했어요. 어디가 매일 닦이고 어디가 1년에 한 번 닦이는지 압니다. 서류 하나를 사람 눈에 안 띄게 두려면 갈 데가 3군데뿐이에요. 명진은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지하 배관실, 기념관 문서고 그리고 이 회의실 옆 준비실 천장이요. 법무팀 직원이 감사팀장을 보았어요. 감사팀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준비실 천장 점검구가 열린 건 5분 뒤였어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시설팀 직원이 팔을 뻗어 무언가를 끌어냈습니다. 비닐에 쌓인 붉은 표지의 서류철이었죠. 회의장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점검구는 도면에 없습니다. 명진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증축할 때 낸 자리예요. 저는 그 도면을 그린 팀에 있었습니다. 주상호가 방제실 백업 출입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시각이 떴어요. 새벽 5시 40분. 직원 전용 통로. 카드 소유자 노태율. 열흘 전 새벽에 미화반 탈의실 문을 연 것도 같은 카드입니다. 명진이 덧붙였습니다. 제 사물함 자물쇠에 흠집이 나 있었어요. 그날 상무님이 찾으신 게 이 수첩이었겠죠. 저는 그걸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30년 동안요. 노태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가 의장석 쪽을 돌아보았어요. 대표님, 저는 백도연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그 각도를 30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는 그 각도를요. 안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진이 마지막 장을 올렸습니다. 이번 해외 투자 계약 상대 측 회사의 지배구조 도표였어요. 이번 계약 상대 측 지분 41%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998년에 저희 공정사양을 받아간 그 회사의 후신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등기이사 명단에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백도연. 회의장이 뒤집혔어요.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백도연이 의장석에서 일어섰어요. 이 총회는 성립 요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장이 안건 당사자면 의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무팀 직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탔습니다. 백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명진은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초쯤이었을 겁니다. 150명이 앉은 회의실이 그동안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명진의 어깨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손끝이 계약서 표지 위에서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30년이었어요. 명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12번째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회의실 끝까지 갔습니다. 주상호가 창립 원본 앨범을 펼쳐 단상에 올려놓았어요. 오려지지 않은 흑백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30년 전 여름 구간 앞마당. 30명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어요. 오른쪽 끝에 어깨가 좁은 여자가 입술만 살짝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걸린 사진에서 잘려나간 자리였죠. 앞줄에 앉아있던 백인수가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소줄이 흔들렸어요. 간병인이 붙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섰어요. 명진 쪽을 향해서요. 한 사람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고아린이었어요. 명부를 가슴에 안은 채였습니다. 그 옆줄에서 두 사람이 일어났고 뒤쪽에서 대여섯 명이 일어났어요. 의자 끄는 소리가 파도처럼 뒤로 번져갔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벽 쪽으로 몸을 붙이던 사람들이었어요. 회의실 뒷문이 열린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복 차림 셋과 사복 차림 둘이 들어왔어요. 노태율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갑이 채워지기 전 명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그를 마주 보았어요. 원망도 통쾌함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백도연은 회의실 옆문으로 나가려다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펴보였어요. 백도연은 넥타이를 한번 고쳐 매고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옆 얼굴을 하얗게 지웠어요. 이사회는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창립기록 원상복구의 건은 반대 없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백인수가 지팡이를 짚고 통로를 걸어 나왔어요. 걸음이 몹시 느렸습니다. 명진이 마중하러 내려가려 하자 노인은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죠. 노인은 단상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명진을 향해 허리를 굽혔어요. 미안했네. 회의장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명진은 급히 내려갔습니다. 노인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아 세웠어요.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명진의 손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명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에게가 아니라 회의장 전체를 향해서였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를 함께 세운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800명의 목까지 한꺼번에 앉는 인사였어요. 박수는 앞줄에서 먼저 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다 회의실이 통째로 울렸어요. 명진은 허리를 편 뒤 단상의 서류철을 챙겼습니다. 감색 정장 소매를 한번 끌어내리고 마이크 앞에 다시 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사는 2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백도현과 노태율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 그리고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회사 이름이 그런 기사에 오르내리는 걸 직원들은 묵묵히 견뎠어요. 명진에 대한 고발은 취하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압수물을 돌려받던 날 명진은 창구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비닐봉투에서 꺼낸 갈색 수첩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표지가 조금 눌려 있었지만 그대로였어요. 명진은 그걸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 넣었죠. 늘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사회는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창립기록 복구 작업에 들어갔어요. 인사기록이 먼저 되살아났습니다. 1996년 입사, 해외사업팀 실무책임자 서명진. 1999년 퇴사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회사 귀책 사유에 의한 명예훼손 및 부당 처우. 창립기념비의 12번째 자리도 다시 새겨졌습니다. 석공이 사흘 동안 뒷마당에서 작업했어요. 갈려나갔던 자리에 세 글자를 넣는 일이라 회계 깊이를 앞뒤 이름과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18번째 자리에는 주상호 세 글자가 함께 새겨졌죠.
로비의 창립 기념사진도 원본으로 교체됐습니다. 액자 유리를 새로 갈던 날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췄어요. 오른쪽 끝에 어깨가 좁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웃는 게 어색해 입술만 살짝 올린 33의 얼굴이었죠. 고아리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결국 눈가를 눌렀습니다. 손등이 젖었어요. 기념관 재정비가 끝나던 날 조촐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사회는 명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문구는 짧았습니다. 회사의 시작을 지켜준 사람에게. 명진이 패를 받아드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이 통째로 일어섰어요. 박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2번 숙였어요. 그날 오후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이 명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등기이사 자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이사가 아니라 상근으로요. 회사가 다시 서려면 선생님 이름이 필요합니다. 명진은 창밖을 잠깐 보았어요. 뒷마당에 은행나무가 초록으로 짙어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뻔한 게 이름이 없어서였습니까? 직무대행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니요. 이름 하나로 다시 서지도 않아요. 명진은 감사패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0년 전에 제 이름을 지운 사람도 이 회사 사람이었고 15년 동안 저한테 인사해준 사람도 이 회사 사람이었어요. 회사는 사람이 지키는 곳입니다. 자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직무대행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안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기념관 기록실이 아직 비어 있더군요. 30년치 문서가 상자째 쌓여 있어요. 그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촉탁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진의 마지막 야간 근무는 그달 마지막 날이었어요. 명진은 미화반 인수인계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마쳤습니다. 3층 강의실 창틀홈에 물이 고이는 자리, 지하 배관실 밸브를 반 바퀴만 돌려야 하는 이유, 로비 유리는 아래에서 위로 닦아야 자국이 안 남는다는 것까지 후임에게 일러주었어요. 새벽 5시 명진은 탈의실에서 회색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옷을 개어 사물함에 넣었어요. 15년 동안 매일 여닫던 문이었죠. 걸쇠에는 아직 그 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진은 문을 닫기 전에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철판이 차가웠고 손바닥은 따뜻했어요. 복도로 나서자 아침 근무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명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뒤에 사람도 인사했어요. 그 다음 사람도요. 몇 달 전 복도에서 벽 쪽으로 몸을 붙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명진은 하나하나에게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정문 부스에서 주상호가 근무일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상호의 마지막 근무이기도 했어요. 66, 정년을 넘겨 촉탁으로 이어오던 자리였습니다. 상호는 15년치 일지를 상자에 담아 기록실로 보냈어요. 회사 자료로 남기겠다고 했죠.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명진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낮에 좀 걸어 다녀 볼까 합니다. 15년 동안 밤만 봤더니 이 동네 낮을 몰라요. 상호가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명진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문을 나섰습니다. 30년 만에 나란히 걷는 퇴근길이었어요. 정문 밖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이 내려가고 백인수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산소줄을 코에 걸친 채였습니다. 두 사람 나오는 거 보려고 왔네. 이 새벽에요. 노인이 창틀에 팔을 걸쳤습니다. 내가 배웅은 해야지. 노인은 그 말을 하고 한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손만 한 번 들었어요.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명진과 상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고아리는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맡게 됐어요. 29에 맡기에는 이른 자리였지만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교육 첫 시간에 신입들을 데리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창립 기념사진 앞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30년 동안 한 사람 없이 걸려 있었어요. 신입들이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건물 지하 기록실에 계세요. 오늘 인사드리러 갈 겁니다. 명진은 기록실에서 문서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상자를 열고 연도별로 나누고 곰팡이가 쓴 종이는 따로 빼서 복원 의뢰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느린 일이었죠. 신입들이 인사하자 명진은 안경을 벗고 일어섰습니다. 뭘 이런 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도 명진은 상자 하나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1996년 첫 계약 당시의 결제 서류였습니다. 여백에 연필로 메모가 빼곡했죠. 이거 누가 쓴 거예요? 한 신입이 물었습니다. 명진이 웃었어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썼겠죠. 명진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6시에 퇴근해 걸어서 집에 갔고 반지하에서 지상 2층으로 이사한 새 방에서 저녁을 지었어요. 창문으로 해가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20해 만에 커튼을 샀죠. 골목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그래. 오늘도 학원 가? 명진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하나씩 쥐어주었어요.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상호가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별말 없이 1시간쯤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이제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연수원 뒷마당 은행나무에 연두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창립기념비 12번째 자리에 세 글자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새로 새긴 획은 아직 주변보다 조금 밝았어요. 지나가던 신입사원 하나가 비석 앞에 멈춰서서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 회사에 아무도 없었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글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그 소리일까요? 서명진 씨는 3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그 이름을 되찾은 날 그이는 감사패도 등기이사 자리도 다 뒤로 미루고 지하 기록실로 내려갔어요.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감아 봅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마른 걸레로 대리석 테이블을 닦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새 식은 돌 위로 손바닥의 온기가 잠깐 남았다가 사라지곤 했죠. 그 사람은 계약서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표지 둘레의 먼지만 닦고 문을 닫았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로비벽에는 사람 하나가 오려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려낸 자리에 배경을 이어붙인 사진이었죠. 창립기념비의 12번째 이름은 갈려나가 매끈했고요. 그런데 밤이슬이 내리면 갈아낸 자리에 얕은 호매만 물기가 다르게 고였습니다. 회계 모양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지운다고 없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백도연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노태율 상무도 같은 법정에 섰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나오던 날 그이가 취재진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30년 전 누군가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백인수 회장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병실 벽장에 창립 앨범을 두고 계셨대요.
오려지지 않은 원본 사진이 붙어 있는 그 앨범이요. 주상호 씨는 요즘 낮에 걸어 다닙니다. 15년 동안 밤만 보고 살았으니 이 동네 낮이 궁금하다고 하셨죠. 토요일 오후면 공원 벤치에서 명진 씨를 만납니다. 두 분 다 여전히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침묵이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고아린 씨는 신입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첫 시간마다 로비로 내려가 창립사진 앞에 선다고 해요. 이 사진이 30년 동안 한 사람 없이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서명진 씨는 오늘도 지하 기록실에서 상자를 엽니다. 곰팡이 쓴 종이를 따로 빼고 연도별로 나누고 여백에 연필 메모가 빼곡한 30년 전 서류를 손으로 펴는 일이에요. 조용하고 느린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이는 그 자리를 골랐습니다. 지워지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남기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 한 번쯤 서봤을 겁니다. 애써 한 일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겨준 적,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집에 와서 밥상 앞에 앉은 적,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을 10년, 20년 묵묵히 해온 적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 서명진 씨는 30년 동안 수첩 하나를 안주머니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날짜만 적힌 수첩이었어요. 문장은 한 줄도 없었죠. 그건 복수하려고 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으려고 쥔 거예요. 이름은 남이 불러줘야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남이 불러주기 전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명예는 늦게 올 수 있습니다. 33세 지워진 이름이 63세 돌아왔으니 30년이나 늦은 셈이죠. 하지만 늦게 왔다고 해서 가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워진 것과 없어진 것은 다릅니다. 지워진 이름은 누군가 기억하는 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그 일을 해온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를 들어야 할 사람이 어쩌면 지금 거울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극장 쉼표였습니다.